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저기 앉아러 가야 돼. 예. 일로 가시죠. 어서 오세요. 저는 백수로 돌아갑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와서 합시다. 네. 같이 와서 한번 합시다. 예. 같이 와서 한번. 네. 일로 오세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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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안 가, 이래 가니까 등 돌리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래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 등 돌린 여양으로. 그래서 요래 보고. 예, 여기 대선 끝나고 처음 만나는데요. 이번 뭐 대선이 워낙 치열했던 대선이라 국민들의 마음도 좀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화합의 분위기를 우리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성숙한 의회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선이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밀어놨던 민생 문제들을 제때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2차 추경 문제, 코로나 손실보상법 포함한 2차 추경 문제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지방자치 관련법을 빨리 합의해 주셔야 준비하는 분들이 혼란이 없을 것이고요. 국민들로서도 혼란이 없을 것이니까 오늘 큰 줄기를 잡아 주셔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 투기의 논의를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님 뭘 그렇게 급해서 한 달 임비를 자르려고 그래요? 우리 박문원 대표님 거기다가 도망가. 청문회 준비하는 거라고들 다 아세요? 그건 아니고요. 예. 뭐 이게 협상이라는 게 의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중간에 끊어지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밖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던 것들이 사실상 이게 다 무산되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 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생기고 때로는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주요한 협상을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 정부 조직국 개편, 임명 동의안, 인사 관련 현안들이 거리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요. 그런 상황에 주요한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현안들을 여야 사이 협상하다가 중에 파트너가 바뀌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그렇고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일 정도 앞당겼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바이크가 그냥 계속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또 선거 무사히 차원에서 내가 봐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견을 내부적으로 구해봤는데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이랑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느 길을 갔으니 더 큰 길을 가실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아닙니다. 저는 백이 전문하기 때문에. 저희 후임자한테 한 가지는 물려주시고 한 가지는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약속하면 지키는 것은 물려주시고 협상할 때 너무 깐깐하게 하는 거는 좀 물려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려드릴 게 있는 건데요. 예. 그렇지만 한 번도 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거나 극한 배치 사원으로 간 적은 없다. 그거는 제가 꼭 물려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전직의장님하고 오찬을 했는데 박 의장이 제일 행복한 회장이다 그러시더라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합의해서 왔고 그동안 여야가 다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마치 오늘 그만두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찾아뵙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제 임기를 종료를 이제 가까이 두고 계셔서 좀 아쉽다 이 말씀을 그래도 좀 드렸고요. 그러나 또
남은 또 우리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가량 남은 또 3월 임시 국회도 유종의미를 잘 거둬주시고 정리하시지 않을까 싶고, 뭐 지난 윤호중 또 원내대표님하고 여러 점에서 원만하게 또 우리 국회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게 평가를 하고요. 후임자가 누가 되시든지 간에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이 원칙 있는 이 협력, 또 책임 있는 견제, 이게 이제 야당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태도이고 자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소통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지금 3월 국회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들은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했던 말이 아마 귓가에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국회는 무엇보다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려고 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래서 국회가 다시 한번 신뢰를 얻고 또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이런 이제 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게 정권 교체기, 정권 이양기여서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회가 일하는 모습으로 또 책임지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신뢰를 좀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국민의 삶은 단절이 없지 않습니까? 민생도 마찬가지로 단절은 없는 거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이양기에 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으로 또 각 당의 후보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좀 신뢰를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남은 기간 우리 대표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중단 없이 국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민생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생각합니다. 당장 이제 현안으로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될 중에 하나가 민생 관리에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문제, 그러도 빨리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경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생 문제를 지금 뭐 여당도 지금 좀 민주당이든 여야도 서로 헷갈리는데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어떤 거는 공통적으로 서로 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목이 또 같다고 해서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율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들을 주시면 같이 저희들이 그걸 잘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히 인수위 차원에서 지금 아직 뭐 이게 국정 과제들을 뭘 우선순위를 할 거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5년 로드맵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안들을 책임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선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그동안 공감했던 내용들 우선적으로 반영한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 계속하고 저도 그 노력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월 5일까지가 우리 임시의 그 회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5일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본회의를 좀 소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비쟁점 법안도 있고 민생 관련 법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 처리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일 텐데 이 법률적 요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또 공직선거법을 빨리 처리해 줘야 지방선거 실무 준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좀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당연히 열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는 이제 민생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뜻을 맞추는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관련해서는 정부 설득에 숙제가 있고 또 인수위도 저는 좀 안을 한번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인수위라는 게 결국 정부 부처도 다 불러가지고 좀 안을 만들어 봐라. 이게 할 수 있는 게 인수위의 지금의 어떤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인수위랑 함께 추경에 좀 그림을 좀 제시를 하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좀 촉구를 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좀 함께 나서면 되겠다. 그래서 속도 있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제 그 4월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부분은 저는 이 유언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씀하셨고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씀하신 게
중대선거구제 소신이다, 필요하다, 조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오히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손해되는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너무 양당의 어떤 독식 구조를 국민들 앞에 좀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부터 좀 반영되는 그런 좀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국민들께 더구나 이제 대선에서 이긴 정당으로서 좀 더 통크게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제가 이제 어제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렸는데 마침 그 말씀을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니까 제가 지난 5년 전 원내수석을 하고 이 자리에 여러 번 왔었는데 그때도 여야가 공통공약을 어떻게 좀 해보자 하다가 정책위장 한두 번 만나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실제 큰 의제는 같지만은 세부 주장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통공약은 전적으로 저희가 흡혀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과 또 우리 윤석열 당선이 또 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공약 부분을 좀 더 조속히 양당의 좀 정책위장이나 정책 책임자들이 이제 만나서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뒷받침해드려야 할 게 무엇인지 입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국민들께서 박수를 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선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추경 관련은 실제로 이제 인수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도 기재부에게 그런 큰 틀에 우리가 해야 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민생 현안 중에서 인플레 문제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이게 이 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의 내용을 좀 담아달라는 요청을 제가 기재부에다 해놨고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인수위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함께 공동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안을 그 내용을 좀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또 민주당적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공직선거법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연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초의원들의 경우도 그렇고 일부 지역의 광역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도가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이 다당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선거제도의 개편이나 다당제를 할지 중대선거구제를 할지 하는 문제는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가 통치체제 전체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럼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기초지자체는 그럼 앞으로 계속 어떤 형태로 운영할 이런 큰 틀의 방향에서 사실은 봐야 되는 의제이기 때문에 그 의제를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을 대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바람은 지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기초의회는 이름 그대로 기초의회입니다. 그야말로 큰 뿌리거든요. 오히려 국회의원은 광역지역이지만 그 중간 지역이 광역의원이고 기초의원은 이게 사실은 최대한 소선거구제 형태로 가야 되는 구도가 이름 그대로 풀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오히려 그 광역으로 넓히는 것은 기본 개념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게 그 지방분권, 지방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그야말로 지방자치사무다. 기초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뽑을 것이냐는 그야말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다가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 그걸 국회에서 이렇게 해라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문제는 좀 더 의논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당의 입장이 표명이 됐으니까요. 구체적인 건 좀 논의해 보도록 하시고 이번 국회에서 결론 낼 건 결론을 이제 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기조는 성숙한 의회주의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이번 달에부터 보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제가 한 말씀만 마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원내대표님 그 말씀은 저도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방 사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우리가 개헌을 해야죠. 그래서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꿔나가고 그런 중앙 권력부터 지방 권력 이르기까지 이제는 뭔가 그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관련된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초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있는 조항에 딱 한두 자만 바꾸면 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거는 예, 그래서 좀 거대 양당이 좀 합시다. 저는 노력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차에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 인수위원회가 지금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상황이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인수위랑 좀 상의를 하셔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제에 늘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청와대 어디로 이전할 거냐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이라든가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모적 논쟁이 이제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한번 좀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기 때문에 한번 좀 국민의힘이나 인수에서 논의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좀 협조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수영님이 오늘 브리핑 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다 받아간대요. 고생하십니다. 네, 오늘 국회의장님 주관하에 양당의 원내대표 단에서 회담을 잘 마쳤습니다. 4월 5일 날 본회의를 열기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4월 5일 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관련되는 상임위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었는데 그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에 보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관행상.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원장을 개선하는 안건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쟁점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는 양당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당의 공통 관심사항 중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약간의 이견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추경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 양당이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양당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